업스타트는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대출 서비스가 절대 다수인 대출 시장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개념 대출 서비스로 순식간에 장악해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나스닥에 상장하여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공모가 대비 주가는 놀랍게도 12배가 올랐습니다. 업스타트라는 스타트업 회사에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는 뜻인데요. 미국 핀테크의 초신성으로 떠오른 업스타트가 어떻게 은행가를 뒤흔들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중요하죠. 미국에선 어떨까요? 미국은 금융 선진국답게 일반 가정에서도 레버리지를 땡겨 쓸 수 있는 수많은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에 신용 점수의 중요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용 점수를 쌓기 위해 부동산 매입 또는 자가용 구매 등을 일부러 대출을 끼고 할부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미국인의 삶에는 대출 신청 및 승인이 필수적인데 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와 이자율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신용 점수 관리를 위해 공과금, 월세 납부,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신용카드 연체율 등 정말 신경 쓰고 사는 게 많습니다. 미국의 신용점수 제도는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어 사회초년생들이나 자영업자, 신용점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민자 등 일부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신용을 쌓을 기회가 없어 낮은 신용 점수로 인하여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율이 높게 산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전 국민의 80%는 신용대출 채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데에도 좋은 조건의 대출 승인이 나는 경우가 단 4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가 많은 데다 서류 기재 오류 및 문서 누락 등으로 수정 요구가 아주 빈번해서 담당 직원과 이메일과 전화를 수십 번씩 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대기 순번을 기다리면서 담당자와 연락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니 듣기만 해도 미국의 대출 시장이 얼마나 불편하고 문제가 많은 시장이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는 신용점수와 더불어 기존의 대출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교육 수준, 직업, 생활비 지출, 소득 등과 관련된 개개인의 정보까지 취합하여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후 대출 승인 여부를 가려주는 플랫폼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대출 심사 과정이 자동화되어 빠르게 처리되고 대출 건수는 늘어나고 채무 불이행률은 낮아진다는 것이 실적으로 증명되면서 점점 더 많은 은행과 신용조합이 앞다투어 업스타트의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스타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구글 출신인 데이브 지루아드, 폴 구, 그리고 애나 카운슬만이 경직된 기존의 신용점수 기반 대출 시스템에 구글에서 경험했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2012년 4월에 공동 창업한 기업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교육과 고용 기록, 은행거래 기록, 생활비 등과 관련된 1600개 이상의 데이터 변수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후 대출 기준을 산정하며 이를 통해 수수료 최적화, 소득 및 신분 사기 방지, 채무 상환 및 불이행 예측까지 가능한 대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타 핀테크 기업과 다르게 직접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의 은행에 파트너로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과 대출 기관을 엮어주는 중간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업스타트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이 탑재된 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잠재 고객들은 낮은 신용점수에도 불구하고 대출 승인이 용이하고 더 낮은 대출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 없이 5분 내로 이자율을 조회하고 계약 후 1일 이내에 대출금을 받는 등 빠르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통해 대출 기관들은 업스타트 플랫폼을 사용하여 고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대출 자격 조건 최적화로 대출 건수를 늘리고 채무 불이행을 최소화해 대출 관련 사업의 매출과 이익 마진율을 상승시켰다는 사실이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존 미 은행업계 대비 업스타트의 대출 승인율은 173% 높았고 채무 불이행률은 75%가량 낮았습니다. 업스타트의 매출 증가 중 97%는 대출 기관이 업스타트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업스타트 플랫폼을 통해 대출 추천, 신청 및 승인, 그리고 채무 상환이 일어날 때마다 대출 기관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대출 기관과의 계약은 12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장에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단숨에 마진율을 높이는 등 매출이 성장할 만한 잠재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업스타트는 2020년 2분기 팬데믹 여파로 인한 일시적 하락 이외에는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상승률은 2019년 2분기에 32%에서 2020년 1분기 226%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2020년 2분기 잠시 주춤했던 매출 상승률은 다시 빠르게 올라서 2021년 2분기에는 무려 101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지난 9분기간 이익 마진도 19%에서 52%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2019년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20년 2분기만 제외하면 7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비타와 매출 총이익률도 매 분기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시했던 2021년 가이던스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2020년 4분기에 제시했던 2021년 총 매출을 500밀리언 달러에서 2021년 2분기에는 750밀리언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고 에비타가 17% 상승할 것이라고 더 높게 수정하였습니다. 즉 경영진조차도 예상하지 못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업스타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업스타트의 매출과 총이익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일까요? 우선 근본적으로 업스타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대출기관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4년간 대출 건수는 연간 62%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 9분기간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은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대출 승인 전환율은 지난 4년간 연간 23% 상승했고 지난 9분기간 11%에서 24%로 또 상승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높은 상승률이 중소형 대출 기관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업스타트의 파트너 은행 10곳은 모두 중소형 은행과 신용조합입니다. 이들이 4대 대형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US뱅크에 비해 밀리는 이유는 고객 유치율과 매출 성장률 및 이익 마진율이 낮고 신용 사기 및 채무 불이행 비율이 높고 사업의 디지털 전환율이 더딘데 이를 해결할 투자 여력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업스타트의 S1 보고서를 보면 경영진은 사업 초기부터 4대 대형 은행을 제외한 5,200개 중소형 은행과 신용조합을 주요 타겟 고객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업스타트는 디지털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매력적인 대출 서비스로 4대 대형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중소형 대출 기관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타겟 시장으로 파고 들어간 전략이 대성공한 것입니다. 실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동안 대출 중 71%가 무인 자동화 대출이었는데도 신용 사기 비율이 0.3%에서 0.4%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스타트의 플랫폼은 중소형 대출 기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이며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 자동화 서비스를 제시하는 소파이, 랜딩클럽 등 경쟁사가 있지만 자동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대출에 접목시켜 대출 기관의 매출 및 이익 마진을 높여주는 기업은 업스타트가 최초이며 이 시장을 이미 독과점해 나간다는 점에서 업스타트가 엄청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대출에 접목하여 개발하는 경쟁사는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W업을 제외하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추가 사업 확장성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업스타트의 매출과 이익률이 빠르게 상승한 배경에는 업스타트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점도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대출 시장 규모는 635빌리언 달러로 개인 대출 시장 규모인 84빌리언 달러의 약 7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0년 9월 업스타트는 기존의 개인 대출 서비스 플랫폼에 추가로 자동차 대출 서비스까지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자동차 대출 서비스는 크게 성장하였고 회계연도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47개 주에 자동차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대리점과 파트너십 계약 수도 24% 상승했으며 신규 파트너 은행도 5개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차 대출 파트너십도 함께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스타트는 2021년 3월 클라우드 기반 자동차 거래 플랫폼인 프로디지를 인수하였고 회계연도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프로디지를 통해 1빌리언 달러 어치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 대출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경영진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플랫폼에 스페인어 서비스를 추가했는데요. 이는 어마어마한 미국 히스패닉 인구 및 은행 파트너십 추가 유입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는 이것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무려 4.2 트릴리언 달러 규모로 집계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신용대출 시장의 거대함에 있습니다. 업스타트는 S1 보고서에서 2020년 9월 시작된 자동차 대출은 첫 사업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일 뿐이며 향후 인공지능 분석 기반 대출 플랫폼에 신용카드, 부동산 모기지 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 대출, 그리고 부동산 담보 신용 대출까지 진출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용 대출 시장 4.2 트릴리언 달러를 장악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라 그런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이 나오는데요. 더 주목할 점은 업스타트의 인공지능 기반 대출 플랫폼 기술이 미 소비자 금융보호국인 CFPB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스타트는 이미 2019년 CFPB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대출 서비스의 효용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 통화감독청 OCC, 연준, 그리고 CFPB와 같은 규제기관들이 2019년 12월 공동 레포트를 내면서 선택적이지만 대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기관이 업스타트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업스타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즉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출 서비스에 접목하는 것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업스타트에 한하여 규제 안에서 기술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CFBB는 업스타트의 2020년 12월 1일에 만료되는 인공지능 대출 기술 개발에 제재 없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레터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시 2023년 11월 30일까지 이를 연장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에서는 CFPB의 선택을 받은 업스타트의 인공지능 기반 대출 플랫폼 기술은 마치 특허로 보호를 받는 무형 자산과 같으며 이것이 타 경쟁사가 쉽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강력한 해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은행업을 파괴하여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및 신용조합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업스타트의 전략이 FDIC, CFPB, 연준, OCC의 가치와 맞아떨어져 규제 리스크가 덜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직접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출 플랫폼만 제공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 채무자의 디폴트 리스크에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업스타트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점입니다. 업스타트는 재무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단기 부채는 단기 자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무려 485%에 달했던 부채 비율은 2021년 0.8%까지 급감하며 부채 대비 3667%라는 풍부한 영업 현금 흐름으로 감당하고도 남을 완벽할 정도의 건강한 재무 상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기업이라 리스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리스크라고 한다면 고평가된 주가인데요. 2021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현재 PER이 374.42입니다. 이는 섹터 중간값인 11.2 대비 엄청난 고평가입니다. 밑으로 EV 세일즈, EV 에비타, PSR, PBR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식으로는 가치평가를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평가 상태이고요. 상장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꾸준히 전고점에서 8%, 50%, 34%, 30% 하락하는 등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리스크로 대형은행과의 경쟁을 들 수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 및 신용조합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 4대 대형은행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돈을 쏟아부어 업스타트와 같은 대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다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미 4대 은행은
매년 약 38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는 초기 고객사인 크로스리버뱅크의 매출의 63%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로스리버뱅크와의 계약 여건이 흔들리고 타 고객사와의 신규 거래량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매출 성장세가 둔화할 것입니다. 또한 인투이트의 크레딧 카마를 통해 52%의 신규 대출 신청자 유입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합니다. 고객사 수가 제한적인 상황과 잠재 고객이 유입하는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업스타트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이 장기간 큰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업스타트는 시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 그대로 떡상하였습니다. 만약 시장 전체에 조정 및 하락이 시작된다면 부인할 수 없이 고평가 영역에 있는 업스타트는 더 크게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전체적으로 강력 매수입니다만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를 훨씬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4.2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대출 시장에서 대출 승인 심사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업스타트는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러한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되는 내년 2월, 3월까지 보면서 리스크가 가장 적을 때 천천히 매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